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포츠 시설 건설 및 운영 과목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주로 이제 과제 및 평가 방법, 그리고 학점이 어떻게 나가는지, 뭐 어떤 숙제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그 과제나 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 시험이 일단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과제는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스포츠 시설 방문기하고 이벤트 분석,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은 크게 봐서 첫 번째로 스포츠 시설에 관한 내용이 첫 번째고, 또 이벤트 분석에 관한,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내용이 또 한 큰 기둥이라 각각 한 개씩 이렇게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스포츠 시설에 관한 그 여러분의 페이퍼, 그리고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분석 페이퍼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설 방문기는 뭐 그냥 한 장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세하게 어떻게 숙제를 해야 하는지는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 자세하게 써서 올릴 텐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그 이 숙제의 그 숙제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배울 거잖아요.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뭐 안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있는지, 그 지속 가능성, 그 환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주차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가서 뭐 보고, 또 필요하다면 그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보고, 이래서 이제 그 간단한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게 지금 현재 상황상 방문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 만약에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뭐 그냥 저 대구 뭐 라팍이나 아니면 뭐 대구은행 그 DGB 스테디움에 가서 직접 경기장도 보고 또 담당자한테 가능하다면 물어보고 이랬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뭐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뭐 자료만 보고, 아니면 뭐 전화로 물어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또 이벤트 분석,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이벤트가 있으면 어떻게 이벤트를 분석할 건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틀에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뭐 분량은 A4 용지 약 4, 5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도표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 문장으로 쓰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이렇게 그 분석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다 이런 걸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읽기 자료 리포트라고. 이게 이제 이 과목이 교재가 있기는 한데 교재를 지정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 교재를 지정해서 그 강의 계획서에 올릴 텐데, 그거 말고도 이제 신문 기사나 뭐 간단한 논문이나 아니면 뭐 자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PDF로 만들어서 어, 여러분한테 그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이제 읽고 오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뭐 매주는 아니지만 5번 그 간단한 리포트를 써야 됩니다. 그 읽기 자료들에 대해서. 그 리포트 쓰는 요령 역시 이제 알려드릴 텐데, 너무 뭐 요약은 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이다. 이건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뭘 느꼈는지 이걸 읽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뭐 이상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런 걸 느꼈다.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됐다라든가 이런 걸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 4점, 4점씩 해가지고 5번에서 20점이니까 이게 비중이 굉장히 높죠. 예.
평상시 여러분이 이제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이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출석 및 참여 이게 이제 좀 어렵죠. 예. 지금 뭐 저는 이제 사실 출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출석을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 뭐 공부도 잘해요. 예.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뭐 이제 온라인 수업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잘 보고 있나 확인하는 어떤 장치를 이제 마련할 거예요. 뭐 쿠키 영상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뭐 퀴즈라고 해도 좋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금 지겹더라도 항상 주의를 집중하시고 저 인간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할지 모른다.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음, 이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끔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걸 잘 대답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걸로 꾸준히 저한테 뭘 질문을 하신다든가 이런 학생들 예, 이거 참여 점수 올라갑니다. 예, 예. 모르면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요. 예. 숙제를 하는데 좀 이상하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좀 잘하고 있나? 그러면은 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 망설이지 말고 수줍어하지 말고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예, 제가 휴대폰 번호도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물어보세요. 어, 좋은 출석 점수, 참여 점수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어보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한 학기를 놓고 봤을 때 이 학생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열심히 참여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면은 예,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죠. 이건 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시험은 중간고사는 객관식, 기말고사는 서술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는 제가 이제 미리 문제를 드릴 거예요. 이제 좀 광범위한 문제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뭐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저한테 이메일로. 그리고 기말고사는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중간고사는 이게 이제 객관식으로 보려고 하는데, 객관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들의 뭐 주요한 개념이나 용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팩트 위주의 시험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온라인으로 봐야 되니까 이제 이게 그 좀 애로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상의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하게도 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객관식 시험이 가능한지 이제 그 학교 측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변경되면 당연히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예, 평가를 하겠고요. 그 학점을 매기는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평가입니다. 예. 그런데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지만 다만 미리 점수를 정해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100점부터 95점까지는 A, 무조건 A, 뭐 94점부터 뭐 90점까지는 무조건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그냥 약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평균이나 뭐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변할 수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처음 한국에서 강의를 했는데 94점부터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93, 92, 91점이 A를 받았고요. 뭐, 그 밑으로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으니까,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번 학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학생들이 너무 잘 보면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너무 못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유동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예, 뭐
뭐 A 몇 명 정해놓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주별 강의 계획 및 과제 해서 이제 그 세부적인 스케줄과 그 과제가 언제인지 이제 이걸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강의 계획서에 적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학기의 전반부는 그 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그 중간고사가 4월 28일이고 전반부는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에 나올 후반부는 이제 시설 관리 내용도 약간 있고 주로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릴 게 그 이번 학기에는 그 그룹 프로젝트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예, 하기 힘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강의를 하던 그 그룹 프로젝트를 하나 넣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룹 프로젝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로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룹 프로젝트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죠. 뭐냐면은 이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해마다 뭐 학기마다 항상 그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뭐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저도 알죠 그걸. 저도 이제 학교 학생 때 그룹 프로젝트도 해봤고 뭐 그거 하다 싸워도 봤고 뭐 하여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넣었던 이유는 그게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나중에 회사를 가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 똑같이 발생합니다. 어떤 놈은 일 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더 열심히 안 하고 누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여러분이 그룹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연습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룹 프로젝트를 항상 넣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뭐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뭐 웃으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어떤 학생들은 원래 친구였는데 이거 하다가 싸워가지고 뭐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주는 충고는 일단 그 안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은 4학년이 있고 어떤 학생 1학년인데 4학년이 뭐 야 니들이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하면은 그건 부당한 거죠 당연히. 예. 그럴 때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거에 뭐 합당한 조치를 취해 드릴 텐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뭐 1학년, 2학년, 1학년 1명, 2학년 2명, 4학년 1명이 있는데 같은 조에 서로 4명은 친하고 4학년 이 형 혹은 누나 혹은 뭐 오빠가 이미 취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바쁘니까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를 잘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동생들이 막 열심히 만들고 뭐 해서 이제 그래 뭐 형 바쁘니까 우리가 해줄게요. 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됐다면은 뭐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제 형은 그 4학년 형은 가끔씩 이제 와가지고 밥도 사고 뭐 피자도 한 판 사고 그래 니들이 고생이 많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월급 받으면 한번 또 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슬기롭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막 서로 간에 이렇게 오해와 갈등이 쌓여서 마지막에 빵 폭발하면은 예, 이게 아주 곤란해요 진짜.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를 했었던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라고. 근데 이번 학기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뭐 당장 이게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룹 프로젝트는 그래서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이번에. 예, 뭐 그건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 과정을.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 이 강의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금요일 날은 이제 스포츠 역사와 공공시설
그렇죠. 이제 스포츠 경기가 벌어지는 곳은 뭐 어떤 시설이 필요하죠. 뭐 그것을 뭐 스테디움이라고 부르건 뭐 어리나라고 부르건 뭐 필드 하우스라고 부르건 체육관이라고 부르건 어떤 시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것은 혼자서 쓰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쓰는 거니까 공공시설이고 당연히 지자체나 어떤 단체가 뭐 관리하고 짓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해요. 정책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울 거고요. 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 뭐 유지 보수, 시설 관리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 건축을 할 때 디자인 및 건축인데 이건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사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중요한 부분이죠. 예, 뭐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그 경기장을 질 때 뭐 그냥 진짜 콘크리트 덩어리로 그냥 뭐 아름다움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기장도 아름다움 뭐 중요하잖아요. 외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장 건축과 연고 이전에 관한 내용.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뭐 늘상 벌어지는 일이고, 어, 그 우리나라 프로축구의 그 FC 서울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이제 2004년까지는 경기도 안양시를 연고로 하는 팀이었습니다. 예, 안양 LG 치타스였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그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직후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거대한 시장에다가 새로 지은 월드컵 경기장을 홍구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거대한 이점이 생겼죠. 경기장 건축이 생기면서 연고 이전이 생긴 거죠. 예, 이런 내용. 2006년에는 그 부천을 연고지로 하고 있던 SK가 제주도로 연고를 옮겼죠.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가 과거에 부천 SK였죠.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월드컵 때 새로 지은 서귀포에 그 경기장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뭐 미국에서는 뭐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한국에서도 이제 아마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살펴볼 거고요. 이거는 뭐 이제 스포츠 경제학과도 연관이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퍼실리티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및 유지 관리, 안전 및 위험 관리,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을 이용한 마케팅, 세일즈, 스폰서십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그 대구 FC의 홈 경기장 이름 혹시 아세요? 예. 아, 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스폰서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경기장이 있으면은 그냥 음? 뭐 대구 야구장, 뭐 부산이면 사직 야구장, 서울의 잠실 야구장 이렇게 그냥 밍숭맹숭하게 이름을 졌지만 요즘에는 그 이름도 팝니다. 예. 이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마치 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길어다가 팔았듯이 이거 전혀 예전에는 없던 일인데 이제 막 팔아요. 그래서 이제 DGB 스테디움입니까? 필드입니까? 파크입니까? 하여튼간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그 경기장의 명칭 사용권을 샀죠. 대구 FC. 예. 그 대구은행은 이제 그 이 대구 지역의 로컬 기업이고 또 대구 FC는 시민 구단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사회의 기업체가 지역사회 팀을 후원하는 아주 선순환적인 이런 모범적인 모습이죠. 예, 이런 것들 다룰 겁니다. 예, 마케팅, 세일즈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재무 및 예산 그러니까 뭐 돈 관리 문제 경기장 운영이나 건설에 뭐 돈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니까요. 그 밖에 법 문제, 인적 자원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보려고 시험을 볼 것이고요. 예, 중간고사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스포츠 시설 방문기를 이제 이때까지 미리 내주시고 여러분 일주일 공부할 시간 드리고요. 읽기 자료를 요때 이제 내주셔야 돼요. 아직 이제 안 올라갔으니까 못하지만 곧 올리겠습니다. 읽기 자료 올려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숙제 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5월, 6월 스케줄을 보면은
이제는 이제 이 후반부는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위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매니지먼트의 그 에이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 살펴보고, 이벤트 매니지먼트 마케팅,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 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또 그 현직에서 일하시는 그 분을 모셔서 이렇게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때문에. 그래서 네,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발표를 하려고 예정했던 시간인데, 발표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이러한 이벤트 매니지먼트나 시설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예, 가져와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사이에 한 번은 이제 여러분 숙제 중에 하나인 여기 가려서 안 나오는데, 스포츠 이벤트 분석 리포트, 요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글쓰기 요령을 뭐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서 기말고사를 보는 걸로 해서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6월 19일, 요때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죠. 원래는 요 무렵이. 그런데 2주가 연기됐고, 이제 그래서 아마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수업은 이 정도면 다 됐고요. 예. 그래서 약간 시간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혹시 이 방학이 되면 무슨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보다 약간 한두 주 늦어질 수 있다. 예. 그거를 꼭 감안하시기, 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의 두 번째 강의로서 과제와 또 세부적인 강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뭐 어떠세요? 예. 기대가 되나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예, 이 과목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가르치는 다른 과목들, 뭐 사회학이나 뭐 윤리 이런 과목들은 조금 지루한 부분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인 내용들, 뭐, 예, 그런 것들은 설명할 때 약간 지루한데,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예,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재미있게 한번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 금요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